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3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는 줄었네요.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장대 음봉 뒤에 뭔가 눌림목을 주는 것 같은. 근데 이건 뭐 과거에 있었던 뭐 기술적 분석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내용들은 가격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카카오는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간 침체 구간은 주가에서부터 먼저 나왔죠. 자, 보세요. 실적을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보기 쉽게 재무 차트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21년도까지. 근데 무언가 딱 20년을 기점으로 좋아지고는 있었는데 15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좋아졌었던 이런 부분하고 20년도와 21년도에 매출액이 이렇게 튀었었던 부분 뭔가 다르죠? 이때는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언택트 붐 플러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만큼 저금리에 대한 혜택, 아니 그냥 완전 그 제로금리에 대한 혜택, 코로나 때니까 경기가 박살나 있는 부분을 강제로 부양시킨 거죠. 이때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거죠. 언택트의 붐을 타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나요? 정체, 매출액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률은 다시 떨어졌어요. 그쵸?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실적이 주는 영향은 뭘까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 물론 이익률의 증가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또는 어떤 걸 개발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원래부터 이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익률이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23년도부터 생겼죠. 자, 21년도에 첫 번째 인플레이션 경고를 얻어맞기 시작했고 22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잡아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결과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졌는데 나빠진 상황, 그게 10%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 뭐가 나왔나요?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AI 붐이 터졌고 HBM이 필요해졌고 이건 GPU의 핵심 부품이 됐죠.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익률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 결과 주가 어때요? 20배 올라갔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반영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적을 보면 나빠질 때부터 좋아질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가격 반영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주식 투자로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번 투자자가 있죠. 그런 엄청난 투자자들이 예상을 해서 맞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세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부분들을 카카오는 모두 다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확신하는 이유는, 즉 지금 확신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이다. 즉 주도주가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 말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23년, 24년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변압기 쪽도 있고 뭐 방산 뭐 이런 쪽까지 많아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2년도에 신고가 만들고 나서 아직까지 강하잖아요. 1년, 2년, 거의 한 3년째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꺾여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에서 먼저 주가가 올랐는데 그 올라온 것보다 실적치가 더 좋아졌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어디 있어요? AI 소프트웨어에서 있다. 근데 한국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어디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예요. 대규모로. 왜 그럴까요? 아니 다른 기업들도 기술력이 좋을 수 있잖아요. 이건 돈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싸움. 왜 그럴까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GPU 필요해요. 근데 GPU를 지금 싹 쓸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의 빅테크예요. 미국의 빅테크가 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최소한 이 최소한의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소형주들이 튀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튀는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카카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나오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카카오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7월과 8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8월 11일 날 33%의 이익 실현. 내려서 보면 2월 5일 날 57%의 이익 실현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대, 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4년도에도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또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관련돼 있는 방산주들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수익은 6월 달에 40%대 넘나드는 수익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움직인다고요. 카카오는 이 초입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나올 거예요.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카카오가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를 매수해야 될 때가 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근데 카카오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고 움직이는 첫 번째 시작점에 왔다. 물론 여기 12일 날 상승이 나오고 나서 3거래일째 음봉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건 금리 결정 전에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조정일 뿐이다. 나와야 되는 조정, 즉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AI 그리고 선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서클의 주가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서클의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서클의 주가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언가 카카오의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죠? 근데 서클은 고가부터 여기까지 한 60% 빠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상장한 시점에서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과도 맞물린 움직임이 있었죠.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했죠.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 채권이다.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원화 기반으로 넘어간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이유는 미국 채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지 서클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USD, T 그리고 C 이 두 가지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는데 거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냥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1달러에 패깅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1달러에 계속해서 연동시킨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달러는 이자를 주는 달러가 있고 이자를 안 주는 달러가 있습니다. 이자를 안 주는 달러는 그냥 현물 달러죠. 이자를 주는 달러는 뭐예요? 미국 채권이에요. 그러면 서클과 테더는 미국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채권에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건 필요가 없다. 즉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AI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모두 다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 과거에 하락했을 때 쌓여 있었던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고 금리 인하 전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다. 그리고 매수 구간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요. 17일자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17일 날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종목이 튀어야 되는 종목이 기존에 있었던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튄 종목이 없거든요. 그냥 그런 날 하루 쉬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조정을 받았다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구간은 무조건 주도주 안에서 한다.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 한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거고 쭉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올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9월 12일 오전
9시 48분 카카오 4%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아라.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따라서 잡는데도 불구하고 62,700원. 얼마예요? 62,500원. 17일 종가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즉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카카오의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단순히 뭐 수급 보고 이제 사세요가 아니라 실시간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실시간 타점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하나 시스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딱 3개월 만에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에 강하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을 매매한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76%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AI가 확장돼서 원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초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한 결과 151%, 7월 28일, 188%, 7월 1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익 구간이. 신고가부터 나온다고요.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고요. 주식시장은 모든 내용들이 선반영되고, 카카오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 이상의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또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뭐 30%에서 50%까지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 보라고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만 보자. 가격 확인이 된 상황에서만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신고가 종목군들, 즉 주도주 안에서만.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합니다. 그렇죠? 올라오기 전에 팔지 말라고요. 왜?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도주 관련된 내용은 매일매일 공유를 합니다. 소통방에서. 영상을 찍는 것까지는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죠. 그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